다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저 오늘은 게임을 해볼까 했는데, 좀 그게 막, 이게 게임이, 하, 자기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제가 아이폰을 최근에 사가지고 아직 설정을 막 못 바꿔가지고, 다음에 휴대폰 게임 방송을 킬 때는 요 설정을 그거 바꿀게요. 아니면 지금 바꿀까? 그거 어디서 바꿔요? 이게 아마 20초 정도 안 움직이면 바로 꺼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와. 오늘 하이만 몇 번을 한 거죠? 마지막이죠. 아니요. 그래도 오늘 11시까지는 방송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민소님이 아까 그 채팅으로 그냥 이대로 쉴까요? 하셔가지고 살짝 고민했다가 그래도 그냥 컴퓨터로 키고 조금 대화하다가 가려고요. 그대로 가면은 뭔가 너무 하여자 같지 않나요? 오늘 방송 장례식장인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번 죽고 다시 살고 꿈에서 선생님 방송이 터졌어요. 어떠던가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되게 당혹스러우셨겠어요, 꿈에서. 그런 꿈 꾸면 안 되는데. 마지막 인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덜컥거리는. 이런 말 했으면 안 됐나? 그러면, 어, 다시 첫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인사로 하죠. 이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시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람을 모른다? 전 꿈에서 연시님 비명소리가 들려서요. 그런 거 그냥 잊어도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근데 아시죠? 저 겁 없어요. 근데 진짜 뭔가 겁이랑 다른 것 같아, 놀라는 거랑. 귀신 놀. 아,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우리 공포게임 얘기하지 말고. 겁 없으시면 다른 챕터? 제가 그거는 타 스트리머 분께 기회를 넘길게요. 제가 다 하면은 너무 빨리 깨니까 좀 재미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재미를 못 즐기시잖아요. 제가 너무 다 깨버리면은. 저는 되게 배려심이 많고, 항상 상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을 쌓아가는 편이라, 네. 저는 다른 분께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깨보시겠어요? 겁, 겁이 많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센 척이었고, 많지. 근데 저 진짜, 아니, 제가 공포영화를 아예 안 보는 이유가, 그니까 좀 계속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데, 공포게임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그거 아시죠? 그 샤워할 때마다 계속 그 상상되는 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냥 공포 영화를 그냥 아예 안 보게 됐거든요. 자꾸 그런 거 알아요? 그 샤워할 때 그 샤워를 하다가 눈을 감으면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갑자기 핏물이 돼 있을 것 같고 그 세수를 하다가 그러니까 세수를 할 때 눈을 감으면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거울에 나 말고 소름 돋아. 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다른 분들은? 세수를 할 때 그래서 그 살짝 고개 숙이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고서 다시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면 그 뜨는 순간 그 거울에 내가 아니라 다른
게 있을까봐.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군. 민초님은 아시는군요. 민초님도 공포영화 안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공포게임을 그렇게 원하셨다고? 민초님도 이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샤워하는 동안 귀신이 떠오르실 거예요. 귀신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아 근데 나 내일 일본 가는데 괜찮아. 내 옆엔 언니가 있지. 난 언니가 있지. 든든한 언니가 있지. 연신님 왜요? Why? 절 왜 부르시나요? 오늘 합방이요? 아 진짜. 아 진짜. 저런 드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합방 아닌데요? 합방 아닌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어떤 목소리? 난 안 들리는데? 이거 여러분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선 안 들리는데 사실 여러분 귀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지금 여기는 그 소리 없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 없는데? 여러분 빨리 확인해보세요, 뒤에. 뒤에 없어요? 지금 확인해보고 계시나요? 아, 진짜. 공포게임. 좋네요. 일본 가면 귀신 근데 귀신 본 적 있어요? 블루베리는? 근데 귀신을 봤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실제로 본 적이 있다는. 여러분들은 귀신 믿으시나요? 귀신이 실제로 있을까?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귀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따뜻해져서 그냥 살짝 뿌옇게 보인 걸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민채님은? 아는 스트리머 있는데? 아, 진짜 소름 돋아. 아직까지. 아, 진짜. 내가 이래서 공포영화를 안 봐. 진짜. 여러분, 저 내일 막 디코로 막 여러분 연락 바로바로 답해 주셔야 돼요. 나에겐 디코가 있지. 진짜. 아니, 민서님이 예전부터 그 공포게임 얘기를 하셨어서 한 건데. 아, 저 공포 영화보다, 저 좀비는 잘 보거든요? 나는 좀비가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나면, 좀비랑 공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신은 불가능. 아니, 귀신이 놀래키지만 않으면 되는데, 귀신은 자꾸 뭔가 놀래키잖아요. 놀래키는 게 싫어. 저는 뭔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깨! 뭐지?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안 돼요? 절대 그런 의심이 안 든대요. 저게 귀신일까 아닐까 하는 그냥 귀신인 줄 아는 거. 근데 제가 예전부터 살짝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했던 생각과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살짝 철학적인 생각들. 귀신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고 안 믿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티내면 안 돼.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방에도 귀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이 저를 보면 쟤 나 무서워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뭔가 저를 무시하고 저에게 무섭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애초에 쟤는 내가 건드려도 놀라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한테 절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장난도 반응 좋은 친구한테 더 많이 치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지. 근데 덤벼보라고는 못하겠고 그냥 난 무섭지 않지. 그냥 저는 귀신이랑도 사이가 좋게 지내고 싶어요. 여기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근데 귀신이랑도 사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귀신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요 집에 있다면 그쵸,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쵸. 야, 딴 얘기 할까? 지금 귀신을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26분이니까 27분? 뭔가 살짝 그 딥톡을 조금만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10분, 20분? 갑자기 뭔가 딥톡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제 메인이니까. 왜요, 백이? 백이. 요즘 막 했던 고민이나 그런 거 있나요? 오늘이나 어제? 와이요. 채팅이 멈췄어. 이제 이 채팅이 멈추는 거로도 살짝 왜 멈췄을까? 지금 나만 멈추는 거로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앞에 웹툰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반장이라 원래 이걸 잡아야 하는데 저도 방송 보고 있으니 봐줄까요? 11시에 방송하면 잡아. 그럼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 백이는 그 친구를 잡을 명분이 생기는 건가? 근데 백이 자신도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저라면 봐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친구가 항상 그러니까 딴 활동하는 친구예요. 평상시에 계속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웹툰 보고 있는 거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해소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저 웹툰 제가 추천해준 거라. 아니, 솔직히 백이가 추천해준 웹툰 보고 있는데 그거 잡으면 조금 정없다 느껴질 수도 있겠다. 봐주죠. 오늘은 노는 날로.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공부는, 그리고 공부의 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해도 확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부가.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그냥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웹툰 뭘 추천해줬길래 재밌게 보고 있대? 추천해줘요, 저도. 무슨 웹툰이에요?
방제를, 아, 인사드리겠습니다구나. 방제를 바꿔야겠다. 10분 뒤부터. 다른 분들은 요즘 웹툰 보시나요? 전 웹툰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재밌게 본 웹툰은 기억나는 건 그게 전부인데? 청춘 불났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우리 안 사귀어? 어? 그 드라마로도 있지 않아요? 뭔가 익숙한걸? 우리 안 사귀어? 한번 나중에? 내일 봐봐야겠다. 내일 어차피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공항에서 죽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케이. 접수. 근데 왜 인대예요? 안 사귀어 인대. 뭐, 웹툰 내용이 좀 예상 외인가요? 애기가 뭔가를 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메모장을 켜야겠다. 오, 뭐야. 오, 우리 저번 방송에서 정리했던 들었을 때 좋은 얘기가 아직 남아있네요. 제목이 우리 안 사겨인데 무조건 사귈 수밖에 없는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재밌겠네. 살짝 운명 같은 그런 사랑 얘기인가 보죠? 그래서 제가 딥톡 주제 마지막으로 짧게 꺼낼 만한 게 딥톡까지는 아니고 오늘 제가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신데 그 책에서 살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가 여러 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그러니까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그 하나는 그 책에 나온 거고 다른 한 질문은 그냥 다른 출처로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인데 우선 책에 나왔던 질문부터 해볼게요. 거기 여러 커플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 최애 커플 맞춰주시죠? 오케이. 맞춰볼게. 아, 뭔가, 오, 재밌겠다. 제가 그거 보고서 꼭 최애 커플 맞춰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제가 질문하자마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변을 채팅에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그 채팅에 남기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으면, 그냥 패스라고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심리학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답한 게 되게 특이한 답변이래요. 그래서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들 이거 듣자마자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무의식으로 떠오른 거. 그냥 질문을 듣자마자 빗발을 보면서, 아, 이 바로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백이는 나무? 아, 구글네이님은 불이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설마? 아, 저 그냥 이모티콘인 줄 알았는데 저게 답변이신가? 백이는 왜 나무가 가장 먼저 왜 떠올랐어요? 일단 이유를 듣고 제가 풀이를 할게요. 다들 왜 어떤 이유로 그거를 떠올리셨는지. 이유를 말하기에는 좀 힘든가요? 최대 입시. 살짝 목표가 하나 정해지면은 거기에 온갖 열정을 퍼붓는 분이신가요? 구울네이님? 불, 제 사주에, 갑자기 사주 얘기 꺼내서 웃긴데, 제 사주에 불 속성이 진짜 많거든요. 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네. 나무를 항상 부러워했었어요. 나무를? 어떤 부분에서요? 뿌리 좀 우직하니 서 있는 거? 네, 이게 살짝 블루베리는 불교라고 생각을 한다고. 블루베리 자신을? 진짜 귀엽네. 불교, 사실 저랑 안 만났으면 불교는 살짝 블루베리 인생이 없었던 개념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불교 드립 쳐가지고 불교인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진짜 웃기네. 되고 싶은 거 하면 매화랑 대나무인데, 이건 나중에.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좀 그렇게 답을 한대요. 형편없는 사람?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에 불안을 품고 살아가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런 마음속에 아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축에 속하는 분들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 우울한 사람, 후회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살짝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다 하셨고, 근데, 근데 그래도, 그쵸. 뭔일? 후회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했던 거는, 그냥 저 바로 떠올랐던 건 전 그거였거든요. 그냥 나. 그러니까 다른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나고 넌 너. 그치, 난 나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막 놀라길래 왜 놀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지? 그러니까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그냥 나라고 말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이 답변이 거의 없는 답변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특정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느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서 밝은 사람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사실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밝은 사람도 될 수 있고 후회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우울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형편없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난 그냥 모든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뭔가, 그래서 저는 요게 다 조합이 돼서 그냥 난 나지 라고 답을 했던 건데, 뭔가 하나의 특정 틀에다가 자기를 가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난 밝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하면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로 자기를 정의를 내린다면 좀 변화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 전에 어머니랑 수다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차 변하게 해주게 한 연신님이 참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 건 없는데요. 민초님이 혼자 변화하신 거잖아요. 계속 고민하고 사색하고 고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서 민초님이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제가 요즘, 그러니까 뭔가 그 요즘 되게 깊게 하고 있는 고민이 좀 타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은 타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요즘 되게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딥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보단 긍정적인 사람이 변화할 확률이 더 높고,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애초에 자기 가능성을 난 변화가 불가능해. 그냥 좀 이렇게 다 가능성을 애초에 없애버리고 시작을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긍정적인 사람이 더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자기 자신을 이런 특정 키워드에 그냥 자기 생각 안에 자기 틀 안에 가두고 계시다면 이 틀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뭔가 변화의 시작이 그냥 요 생각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알맹이를 직접 마주하면서 그걸 재구축해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 정리가. 그래서 훈훈하네요. 이거 살짝 슬비님 대사인데 슬비님 없어서 대신 그러니까 슬비님 말투인데 가장 원초적인 대답이지만 모두가 잘 생각하지 못할 답변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끝 나 나는 난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의 생각일 뿐인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러니까 결국엔 다 주관적인 거고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인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옆에서
많이 많이 말을 해줘야죠. 아니야! 너의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서. 사실 전 모든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답을 알기 싫어서 피하고 있거나 생각지도 못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도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는데 계속 무의식 과정을 거치면서 회피를 하고 그냥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좀 되게 많이 딥하긴 한데 요즘 무의식 의식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무의식에 머물러 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게 그 무의식에 있던 나의 자존심, 그런 살짝 좀 우월감, 뭐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뭐 그런 감정들, 그런 무의식에 있던 감정들을 전부 의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 박살을 내고 진짜 나의 성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의식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혼자 뭔가 너무 딥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그런 오답을 고르고 있다는 것조차 자기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그랬었구나를 깨닫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이 무의식이 내가 오답을 고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정답이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치 애초에 답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순간 보통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후회를 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아, 내가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성장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그 순간이 성장의 시작점이니까. 가장 무서운 상태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심리학. 확실히 뭔가 딥톡보다 공포게임 하면서 공포게임이 반응이 더 좋네요. 이게 더 무서우려나? 시청자분들께는. 그냥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좀 많이 복잡한 것 같긴 해요. 전잘 될까요? 그럼 계속 해볼까요?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던져볼까요? 그게 좀 더 살짝 라이트할 것 같아서 덜 심오할 것 같아서. 근데 연신님은 왜요? 와이요? 타인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변화시킨다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어 자기가 회피하고 있던 자기의 살짝 추악한 감정, 자존심, 열등감, 자격지심 등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까지 적진 않을게요. 너무 딥해지니까. 일단 이 마주하는 거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부수는 거 직접. 그러니까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깨부순 다음에
새로 자기만의 가치관, 기준, 그 인생의 틀을 잡는 것. 이게 크게 요 세 단계가 변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 1번, 회피하고 있던 자기의 추악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거. 이게 자존심, 열등감, 자격지심, 이게 결국에는 전부 인정 욕구와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는 것부터가 모든 성장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될 때 인정 욕구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인정 욕구가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정 욕구를 전부 해소를 하고 나면 그때서야 온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남에게 강요해서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각, 돌파, 재구성. 맞아요. 이게 일단 전체적인 모든 변화하는 인간의 흐름인 것 같고,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타인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다 제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이 1, 2, 3번이 생각이 빠른 사람은 뭐 1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몇 년은 걸릴 테고 요 3번까지 가는 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철학을 하는 과정이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마주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깨부숴야 되고 자기가 직접 틀을 잡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직접 그거를 대신 해주진 못하지만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건들면 더 회피하는 느낌?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딥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새로 본 사람을 이렇게 막 마주하기는 못하고, 그것도 뭐. 근데 나는 마비노기 레벨 64인데 덩컨 서버에서 다른 스트리머랑 마비노기 블루베리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구만. 마비노기? 마비노기도 근데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배기의 위의 질문에 다시 답을 해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킬 순 없지만 이 1번 자기가 회피하고 있던 자기의 감정을 마주하게 만들어줄 순 있다? 근데 그걸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찝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포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포용만이. 근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이 1, 2, 3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회피하고 있던 자기의 추악한 감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걸 깨부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요 앞에 포용만 해줘도 혼자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용이 아니라
이렇게 마주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건들면 더 회피하는 느낌. 그럼 민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 근데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회피를 하면, 회피를 하지 못하게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있게 제가 악역을 자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작용도 있을까요? 이거에? 결국엔 이걸 마주해야 그걸 깨부수고 철학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굉장히 섬세한 작용인데, 섬세한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자기의 이런 감정? 살짝,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걸 건드렸을 때 부작용은, 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전문가도 잘 못하는 작용, 오히려 뭔가 상담 전문가, 근데 그 생각도, 잠시만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어느 선을 넘으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서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는지, 이 주제를 건드려도 되는지, 적어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른데, 많죠. 근데 뭔가 기존에 이걸 한다는 게 뭔가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상담식으로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상에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행동이나 감정의 원인이 어릴 때 가족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상담의 얘기가 끼니까 뭔가 말을 하기가 어렵네. 잘못 말을 할까봐. 이 행동이나 감정의 원인이 어릴 때 가족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 이 사람이 그 주제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건들면 역효과가 나니까요. 아니, 그 주제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꺼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사소하게 잠시만요. 여섯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담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다들 대화를 하다 보면 인정 욕구가 그러니까 민초님은 보이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인정 욕구나
자존심 세우는 거나 열등감을 느껴서 날 공격하는 거나 아니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을 상담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들춰내서 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다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를 꺼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등감이 보일 때 저는 원래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을 어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살짝 이런 감정이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서 그냥 그쵸 넘기고 굳이 그러니까 가까이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너가 지금 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주하게 한다는 게. 과거를 마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이 뒤로 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고, 그냥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마주하는 게 확실히 이거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회피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러셨고. 근데 회피를 하면 회피해라.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마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힘든 길이네요. 이걸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힘든 제가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음 글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방송 100이 야자 끝났구만. 뒷정리하느라 아까부터 못 들었네. 그냥 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자기 힘만으로. 계속 회피하게 되잖아. 왜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마주하는 게. 근데 그거를 내가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인생 목표 자체가 이 세상에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총량을 조금 줄이고 죽고 싶다? 어차피 내가 내 건강만 봐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뭘 하며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큰 의미는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짝 행복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으로 그 내가 세운 그 거창한 목표가 이루어져?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뭔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꽤 뭔가 명확하게 이런 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길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힘들까? 전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봤는데도 제가 그냥 넘겨버리는 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그냥 내가 그 상대를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 보통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감정을 부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고, 나약한 인간일 뿐인 거고, 자기가 모를 뿐인 거니까. 그걸 상대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전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전에 몇 시간 동안 개그맨이고 개그맨은 저에게 무리라는 아 백이가 그래서 슬비님을 그렇게 존경했구나.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슬비님이 진짜 좋은 분이긴 한데 왜 저렇게 막 와 슬비님 엄청 존경합니다 막 그러지 했는데 개그맨 반짝반짝. 저는 근데 항상 예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반짝인다라.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뭔가 자기 자신의 꿈을 꾸고 나 이런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진짜 불타오르는 사람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더 이상 살짝 그게 제 목표가 아니고 제 꿈을 꾸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 완전 살짝 제 자신에서 벗어나서 좀 이런 세상의 고통 총량 줄이기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 반짝인다. 예전에는 반짝였죠. 아무리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도 개그맨이 될 것 같아요. 개그맨은 살짝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개그맨 살짝 존재 자체로 웃긴 사람들?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근데 백이는 진짜 웃음을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통을 줄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나의 뭔가 이런 살짝 해피해피한 느낌을 상대도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걸 나눠주고 싶었는데 저도 특정 계기로 고통을 줄이는 게 목표로 바뀐 거라 특정 계기는 아니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고통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 백이도 그런 게 있었나. 웃음을 좋아하게 된 거.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질문. 해피. 음, 어린 시절 백이. 어린 시절 고생 많았죠, 백이. 울컥하잖아.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백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쁜 마음을 백이가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다. 진짜. 누가 웃는 걸 봤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예전에 그 말을 봤거든요. 그 남이 우는 거를 보고 슬퍼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슬퍼해준다고 표현하면 안 예쁘고, 슬픔을 공감하는 것보다 남이 웃는 거에 같이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못한대요. 슬픔에 대한 공감을 더 쉽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배기가 전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또 진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남이 웃었을 때 이 사람이 웃어서 내가 행복해를 생각하는 사람보다 뭔가 비교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이러면서 어린 시절 백이가 유일하게 웃었을 때가 남이 웃는 걸 봐. 음, 남이 웃는 걸 봤을 때였어서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은 웃음이 넘치는 백이가 됐네요. 아닌가? 근데 내가 백이의 실제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요즘은 꽤 많이 웃고 있죠, 백이. 맞아, 방송 초반에도 백이가 웃음이 거의 없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반부터 백이가 많이 많이 웃고 있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많아졌죠? 그럼 지금도 남이 웃었을 때 더 웃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 때 많이 많이 웃을게요. 더 웃어야겠다. 지금 상태에서 더 웃으면은 방송이 굉장히 정신없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정신없게 웃어볼게요. 특히 연신님은 많이 웃으시. 노트북에서 너무 아 진짜 채팅 못 읽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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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저 아까부터 계속 훌쩍거렸어요 공포 게임 할 때부터.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웃어서 백이도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긴 거잖아요. 그냥 웃긴 거잖아 내가. 나 콧물 훌쩍이는 게 웃긴 거잖아. 와 근데 저 그렇게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안돼 핸드폰 무사하군. 어쨌든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긴 했는데 뭔가 코미디 캐릭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건 제가 못했다 유시즈게. 아, 그래도 제 방송이 재밌긴 한 거네요. 저는 좀 살짝 아무리 막 재밌다 해줘도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예쁘게 해주시니까 그냥 그런 예쁜 말에서 나온 그냥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딥톡을 하면 확실히 채팅이 조용해지긴 하잖아요. 근데 딥톡을 하는데 채팅이 많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서 아, 내 방송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딥톡을 하면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방송이 웃길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냥 그렇게라도 웃긴 포인트, 근데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웃긴 포인트가 있으니까 나는 재미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틱톡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얘기 들으니까 코 훌쩍이지 못하겠어, 코를. 지금 계속 고여있는데, 코을이. 아, 진짜. 다른 어느 곳에도 없네? 됐어요, 백이, 됐어. 근데, 전 또, 오늘이 지나면 잊고 그냥 훌쩍일 겁니다. 아니, 아니, 제가 콧물이 거의 매 방송마다 계속 훌쩍거렸잖아요. 방송만 하면 진짜 콧물이 많이 나긴 해서 평상시에도 가끔 계속 콧물 훌쩍일 때가 있긴 하지만 일단 방송을 하는 그 모먼트에도 콧물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훌쩍였는데 그때마다 백이는 혼자 웃고 있었다는 거잖아?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좋죠. 저는 웃는 백이가 좋습니다. 아 민초님 키키키키 너무 많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와 타격이 좀 있네요. 아, 이대로 방송 끄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분위기를 살짝 하고 바꾸고 꺼야겠다. 여러분, 그 질문. 이것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건데, 이건 저도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답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온 사방이 하얀 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기분은?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하얀 방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난 당당하게 코를 풀겠다. 다들 답을 하실 때까지 어쩔 건데 내가 코 풀겠다는데 아, 좀 소름 끼칠 것 같긴 해요. 하얀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민초님이 소름 끼칠 것 같다 하니까 저도 소름 끼치네. 기쁠 것 같아요? 커다란 스케치북을 얻은 기분? 근데 이 심리 테스트는 진짜 잘 맞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답하실 분이 다들 듣방이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느끼는 기분? 그런 거래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야,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그냥 죽는 기분? 이랬는데 어머니가 완전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냐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별 생각 없는데? 그냥 죽는 기분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던 해서 오 잘 맞네 하고 되게 어머니랑 같이 소름 돋아 했어요. 그냥 백이는 죽음을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여러 색으로 칠하고 싶다. 맞는 거 같나요, 백이는? 민처님은 아직은 죽음이 소름 끼치게 다가오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죽음에 대해 이제 별 생각이 없거든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죽음이 죽음이지. 아까 살짝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그냥 나라고 답한 것처럼 그냥 난 나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게 요즘 저인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확하네요. 배기가 그게 색칠하는 기분이라고 했을 때 살짝 놀라긴 했어. 진짜 백이라면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단 한 번. 아무래도 그쵸? 민초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에 대해? 그냥 죽는 기분. 그냥 뭐 무뎌졌다가도 한 번쯤 죽음이란 뭘까라는 생각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저는, 오, 이게 저는 처음부터 죽음, 딱히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저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처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죽음을 생각을 하면 두려운 감정이 느껴진다?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 죽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는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실제로 죽는 상황에선 또 우리가 다른 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살짝 그거를 위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측 불허한 상황? 아니, 뭐, 죽는 건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언제 그 죽는 상황이 찾아올지는 모르니까, 그런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지금의 연시로서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철학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생각해도 막상 다치면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쵸? 뭔가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로 고정된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성격, 생각, 그걸로 고정된 생명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만약 기계라면 일정하게 생각하고 일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우린 순간순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아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고정된 생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질문 똑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답이 그 친구 답네요. 뭐라 답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궁금한데? 그것까지 듣고 방송을 꺼봅시다. 근데 친구 한 명은 같이 걸어가면서 방송을 보고 어? 고맙네.
근데 그 친구 답다고요, 답변이? 아직 살짝 두려움?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 살짝 제가 봐도 괴짜라서? 괴짜예요? 그런가? 그 친구 눈에는 우리가 괴짜일 수도 있어요. 아, 예측을 못하는 친구구나. 그 친구도 배기가 막 스케치북 얘기한 거 예측 못했을 것 같은데. 커다란 스케치북을 얻은 기분?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유일하게 예측? 그럼 배기가 더 좋아하겠네요. 유일하게 예측을 못하는 친구라면. 맞는 것 같기도. 재단 말하니까 놀라요? 나도 근데 스케치북 그 생각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상상이 안 되네. 같이 병원 가줄까, 배기야? 그쵸. 이러면 배기가 우리가 괴짜일 수도 있어, 우리의 답변이. 그리고 예전에 봤었는데 그 인간을 하얀 그 양 모든 면이 하얀 방에 가두면 실제로 정신병에 걸린다고 봤던 것 같거든요. 정확한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예측하지 못한 답을 줘서 재밌죠.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항상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는 이제 그 친구랑 걸어가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집에 잘 들어가길 바라고 이제 방종을 해봅시다. 저번에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던가요? 뭐라던가요?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대답 안 해줄 건데. 아, 뭐, 되게 웃긴데요, 답이? 귀여운데? 근데 백이보다 오래 살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는 거지? 그 친구도 좀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살짝 죽은 거리가 많이 먼데. 그러니까 뭔가 제 주변에 철학과 거리가 먼 사람은 살짝 저 프로 코딩 동아리 했을 때도 전부 공대생 다 ST 그런 그 MBTI ST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죽음이 뭔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걸 왜 생각하고 앉아 있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뭔가 답변이 신선하네. 이게 대부분의 ST들은 이렇게 답을 하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오로지 숫자에만 의존할 것 같은 친구라. 근데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동물을 좋아해서
아, 좋다. 좋다. 확실히 그 따뜻함이랑 그 친구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숫자에만 의존하면 이성적인 친구? 그걸 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성이 맞죠? 근데 그 친구를 그럼 이성적이다라고 하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 철학이 이성 아닌가?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서 혼란이 왔어요. 숫자에만 의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뜻함이랑 그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살짝 이성적인 그거랑은 막 연결된 개념은 아닌 것 같다? MBTI만 봐도 T면 살짝 차갑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나는 살짝 T 중에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F보다. T만의 따뜻함이 있어.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 턱경, 하이. 턱경 알바, 새벽 알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깬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잠은 잘 잤나? 난 지금 자러 갈 거다. 거의 살짝 그건데. 저쪽에서 일어나니까 난 자러 가고. 서로의 낮과 밤이 반대인. 여긴 공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례하지만 너가 동물을 좋아하면 오히려 수의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물었는데 그쵸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죠. 계속 아픈 그 동물들을 봐야 하니까. 근데 아직도 6명 시청 중이시네. 다들 잠드셨나 보다가? 오늘은 좀 시간이 이른데? 그럼 아픈 동물은 어떡해요? 그분이 없으면 그 동물들은 계속 아픈데요. 일단 백이는 백이의 친구 분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 친구를 아끼니까. 생각했던 주제? 말해 줄래요? 지금 시간이 막 늦진 않아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정리 안 돼서? 그럼 디톡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바보 연시? 바보가 뭐래. 제가 오늘 굉장히 똑부러진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오늘 하루 천재연시. 근거는 없지만 그 친구 대답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그것까지 각오해서 좋아하는 거야. 되게 강인한 친구다.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라고 그걸 불러도 될진 모르겠는데 생각이 깊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죽음이란 뭘까 이런 살짝 이런 생각을 안 할 뿐인 거지 현실에서 자기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관련된 거는 되게 깊게 깊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인 것 같다. ST들, 그러니까 T들이 좀 그런 T 중에 생각이 깊은 친구들이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딱 현실에 집중을 해서 현실에 일어날 법한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저는 T식 다정함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ISTJ. 근데 나 못 봤잖아요. 누가 못 보래? 근데 다들 못 봤을걸요? 방송이 계속 터져가지고 오늘 오늘 내 방송 한 번도 안 눌러본 사람 폰에는 알람이 몇 개가 쌓였을까? 재밌겠다. 알람 테러했네. ISTJ 친구. 제가 ISTJ를 진짜 좋아했었죠. 지금도 TMI인데 제 방 벽 메모지에 ISTP랑 ISTJ가 적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MBTI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이거 진짜 근데 와 이거 오랜만에 읽는데 이 메모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 특징을 적어둔 거거든요. 특정 사람 말고 내 기준에서 내가 항상 좋아하게 되는 사람? 근데 그게 ISTP, ISTJ. 다른 특징도 있지만 저는 INTJ를 참 좋아했어요. 잘 맞고 존경했던 형이 INTJ라서. 근데 존경했던 과거형인가요?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ENFP, INTJ 합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ENFP랑 INTJ랑. INTJ도 저는 INTJ가 막 그냥 인생을 막 같이 동반자로 살 정도로 잘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딥톡할 때만 잘 맞는데 INTJ들도 좀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딥톡하고. 근데 좀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느낌? 좀 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느낌? 그래서 되게 잘 맞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이게 뭔가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는 조금 긍정적인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긍정적이고 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INTJ는 그 반대쪽으로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싸그리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대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INTJ랑 이런 딥토크를 하면 왜지? ISTP, ISTJ를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몇 년 전부터 붙여왔던 거라 정확하게 그때 썼던 그때 감정이 기억나진 않는데 ISTP, ISTJ가 겉보기에는 되게 차가워 보이고 되게 현실주의적인 것 같고 공감도 막 못해주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정도 무뚝뚝하고 티도 안 내고 자기들이 막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겉으로 난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알고 보면 되게 겉으로 사람 좋아하는 걸 티내지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내가 봤던 ISTJ, ISTP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상대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다정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 느낌? 이 친구랑 MBTI가 반대라 그런지 의견 충돌은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의견 충돌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지니까 의견이 맞는 친구보다는 사실 의견이 맞는 친구를 가까이 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의견이 반대인 사람을 두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재밌겠는걸? 의견 충돌이 많다면? 내가 ISTP, ISTJ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플러트의 귀재야, 저기는. 아, 턱경이가 설마 아이스티피 TJ 이 중에 하나였나? 아이스티피였나? 맥락이 뭔가 연시 저는 이제 MBTI를 하나로 이거 방송 키고도 계속 했었던 것 같은 한 번 했나? 근데 저는 MBTI가 계속 바뀌어요. 일단 I는 고정이고 N NF 반반 아닌데? NS 반반, FT 반반, PJ 반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느낌?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평상시 연시는 인프피인 것 같고, 일할 때는 ISTJ이고, 리더 역할 할 때는 FT 반반 J. 리더 역할 할 때는. 근데 이게 다 바뀌지 않나요?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리고 좀 살짝 예민해진 상태일 때는 그때도 ISTJ네. 근데 좀 그쵸. 제가 가장 약해질 때가 인프피네요. 그쵸, 그쵸.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끄고 다들 쉬러 가볼까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있어주, 아니야, 아니야. 백이 말해도 돼요. 연신님은 왜? 바로 연신님은 네, 이러는 거 뭐야? 마지막 백이 얘기까지 듣고 끌게요. 아니에요. 아니, 좀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 마무리 멘트 꺼낸 거였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 끄죠? 덕경은 알바를 하겠구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알바가 힘들겠지만, 돈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생각으로 버텨보죠. 당연하죠. 저는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크하죠.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가 그렇다고 한다. 에 웃음 따위 없지. 시크하지. 내가 등장을 하면 주위 분위기가 차갑게 변화한다고?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 난 평생 안 웃을게. 너가 다 웃어라. 난 너만 웃으면 됐다. 어때요, 지금 멘트? 좀 멋졌죠? 가장 최근에 저 친구랑 의견 충돌 엄청 심했던 주제인데, 세상에 바퀴가 많을까? 무님, 이런 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연시님 생각이 궁금했어요.
바퀴야 문의 정의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소님 진짜 이게 딱딱딱 분석을 해서 일단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시고 들어가는 진짜 감탄스러워요. 근데 정의를 하면은 뭔가 이 토론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 정의를 하면 답은 정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라 살짝 각자의 상상력을 보는 토론인 것 같아가지고 바퀴랑 문 조금만 고민해봐도 돼요? 저 지금 고민 시작할 건데 바퀴랑 문? 바퀴랑 문? 백이의 의견도 궁금하네. 여러분 턱형도 고민해봐요 빨리. 어디까지를 바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문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은 갈릴 것 같아요. 아, 범위 정했었어요? 그럼 말해줄래요? 근데 범위를 정하게 되면 답은 정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일단 범위를 들어보죠. 범위를 들어보죠. 근데 저는 문이요. 범위를 안 들어도. 지금 머릿속을 그냥 살짝 세상 전체를 살짝 스캔을 해봤거든요. 문. 문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델. 아닌가? 아, 아니다. 잠만.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든 거. 문이죠. 문이 더 많죠. 아, 근데, 아니야, 문이 많을 것 같아. 바퀴는 물체를 움직일 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문, 백의 의견은 뭐였어요? 저도 문. 오, 역시, 겹쳤다. 겹쳤다? 통했다. 민초님이랑. 맞죠? 공간과 공간을 나누고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백이는 바퀴. Why? 왜 바뀔까? 일단 저는 살짝 회사 출근만 생각을 해도 아무리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고 해도 그 차를 누가 한 명 운전을 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당 그 차의 바퀴 수는 4개. 4개인데 그 차에 문도 4개잖아요. 일단 쌤쌤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차에서 내려서 거쳐야 하는 문 수는 훨씬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서 회사 입구 들어가고 회전문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문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해서 나와가지고 또 그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고 또 사무실 안에 그런 서랍들이 다 문이잖아요. 서랍도 문으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니까
그걸로 썼었어요. 근데 문은 없어도 벽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바퀴가 많지 않을까. 진짜? 벽으로 막으면 이동을 못 하는데? 원형으로 된 게 아니라 바퀴 한정하면 바퀴는 쓸 곳이 한정적인데 문은 인류가 있는 곳이면 필요하니까 서랍은 문이 아니지 않을까.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문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서랍도 문으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랍, 사물함 같은 거요. 문이 아닌가요? 자동차만 봐도 바퀴는 네 개지만 닫는 문, 창문까지 하면, 창문은 생각 못했다. 그러네. 창문까지 하면 8개네. 그렇죠. 그럼 쌤쌤이 아니구나. 왜 뭐야야? 좀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면 되지. 근데 인간은 돌아가는 걸 안 좋아하니까 다 뚫어주죠. 산만 봐도 계속 턴을 뚫는데, 아니, 뭐, 그게 문이라는 건 아닌데, 난 4개 생각을 했지? 그래서 문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니까, 바퀴 4개, 문 4개. 근데, 회사 내에도 입구랑, 1층 입구랑, 사무실 문이랑, 문은 계속 많은 것 같다. 의자 밑에 달기 달린 거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만 해도 그거 차이 메꿀 수 있다고. 인라인 스케이트?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러게요. 한 바퀴에, 아이가 한 스케이트 신발 한쪽에 바퀴 수가 몇 개죠? 5개 정도 하나? 4개인가? 어쨌든. 내 방의 바퀴랑 문 개수를 세볼까? 바퀴 4개. 아, 이거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9개. 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도 9개네. 뭐야, 똑같네? 제가 의자 밑에 그리고 톱니바퀴도 주장하니까 둘 다 정적이 돼서 제가 그 시계 태엽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간은 계속 이동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머무르는 게, 근데 아예 처음에는 계속 이동하긴 했지? 와, 이거 뭔가 살짝, 그럼 톱니바퀴 주장하고 나서 바퀴가 많다로 결론이 났나요? 결론을 내고 싶다. 결론을 낼 만한 생각 없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때 친구랑?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음, 눈 갔다 왔다. 하나, 둘, 셋.
도망치시는 거니까, 민초님. 민초님도 좋은 밤 보내고 좋은 꿈 꾸세요. 오늘 있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나도 이것만 결론 내고 가야겠다. 친구도 여객선, 컨테이너 화물선 등을 주장하니까 결국 제가 항복했어. 눈이 이겼던 것 같아. 배니까 바퀴가 적고 여객선은 눈이 엄청 많으니까. 음. 근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정답은 신만 알겠지? 사실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문. 근데 저는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계속해서 인구는 이동을 하잖아요. 막 일본 갔다가 비행기를 타긴 하지만 비행기에도 바퀴는 있고 그리고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는데 자동차로 사람 숫자만큼 차가 있다는 거죠. 뭐 같이 여러 명이 한 차에 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문이 있는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그 차로 이동을 하면서 방문을 하는 거니까 문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 바퀴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있는 그 공간은 한 위치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 공간을 바퀴 달린 차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이번 주에 다시 얘기하지. 바퀴 쪽에 할 말이 많어? 그럼 이거는 좀 더 고민해보고 디스코드로 얘기를 할까요? 그럽시다. 이거 뭔가 뭔가 명쾌한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일 한번 토론해보실? 디스코드로? 그니까, 나도 자러 가야겠다. 이제 진짜 방종합시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잘 자고 알바도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하고, 내 방으로 오시게? 나 자야 한다. 내일 일본 여행 가야 한다. 아, 고마워요.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안녕.